3월의 마지막 날, 명덕 중학교 3학년 이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졸업식이었습니다. 3년간의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날인데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걱정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창호가 졸업식에 오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창호는 손녀의 졸업식을 무척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전화를 걸어 졸업식 이야기를 나누었고 손녀가 무엇을 입을지 어떤 상을 받을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그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창호는 명덕 중학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학교에 나와서 화단을 정리하고 교실과 복도를 청소하며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만 서진에게는 그 모든 것이 부끄러움의 이유였습니다. 서진의 가장 큰 고민은 친구들이었습니다. 특히 절친한 친구 최수연과 함께 있을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수연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유명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입고 다니는 옷들은 모두 명품이었고 가방과 신발도 서진이 한 달 용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수연의 부모님은 학부모 모임에서도 항상 중심이 되었고 다른 학부모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반면 서진의 아버지 이민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어머니 박선영은 작은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부모님은 양복을 입고 정장 차림으로 다녔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낡은 작업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서진은 그동안 수연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일하신다고만 했을 뿐 환경미화원이라는 구체적인 직업은 숨겨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졸업식에 오신다면 친구들과 그 부모들 앞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우아한 부모님과 서진의 할아버지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끔찍했습니다. 서진은 며칠 전부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가 졸업식에 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거짓말을 금방 알아차릴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핑계를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서진은 휴대폰을 들고 창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아,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했니? 창호의 목소리에는 손녀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졸업식인데요. 그래, 할아버지도 알고 있어. 내일 꼭 가서 우리 서진이 졸업하는 모습 봐야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창호의 기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가 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몸은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서진은 조심스럽게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이 찔렸지만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괜찮어. 손녀 졸업식인데 어떻게 안 갈 수 있겠니? 할아버지가 가장 보고 싶어 하던 날이야. 창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서진은 더 직접적으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면 할아버지가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졸업식을 간단하게 하고 싶어서요. 엄마 아빠만 모시고 조용히 하려고요. 서진의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창호의 실망스러운 침묵이 흘러왔습니다. 그 침묵이 서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할아버지도 가고 싶은데. 창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마음이 아팠지만 계속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간단하게만 하고 싶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부담스러워서요. 그리고 친구들도 가족을 많이 안 모시고 온다고 했어요. 서진의 애절한 목소리에 창호는 마음이 아팠지만 손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알겠다, 서진아.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할아버지는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게. 우리 서진이가 멋지게 졸업하길 바라면서. 전화를 끊은 후 서진은 안도감과 함께 묘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기도하고 있을게라고 한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시각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는 창호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환경미화원인 할아버지가 졸업식에 나타나면 창피할 것이라는 서진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창호에게는 서진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넓은 집은 너무 적적했습니다. 지금은 평수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만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작은 공간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겸손하게 사세요.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세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창호는 매일 성실하게 환경미화 일을 해왔습니다. 아내가 바라던 겸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창호는 서진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랜 인생 경험으로 손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졸업식에 할아버지만 빼고 부모님만 모신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평소 서진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호는 손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아이가 체면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 졸업식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창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서진이 원하지 않는다면 멀리서라도 졸업식을 지켜보겠다고. 환경미화원으로서 학교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축하해 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3시, 창호는 잠들지 못하고 일어나 졸업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녀의 특별한 날을 위해 학교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가서 화단의 꽃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하나하나 먼지를 닦아내며 졸업식장이 될 강당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창호는 손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완벽한 졸업식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멀리서지만 서진의 졸업 순간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떤 거짓말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졸업식 당일 아침, 명덕 중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학교 정문부터 교정 곳곳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강당 앞에는 졸업을 축하하는 화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장을 차려입은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학교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박선영이 며칠 전에 사준 새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묶어 올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몇 번이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서진아, 아침 먹어라. 아버지 이민수가 식탁에서 불렀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훨씬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새 것으로 맸습니다. 우리 딸 졸업식이니까 아빠도 멋지게 차려입었지? 선영도 단정한 투피스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부모님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니 서진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만 오지 않으면 완벽할 텐데 할아버지는 정말 안 오시는 거죠? 서진이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제 전화해서 간단하게 하고 싶다고 했잖니. 할아버지도 이해하신다고 하셨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민수는 아버지가 졸업식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 서진 가족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는 벌써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정장을 차려입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진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수연과 그 부모님이었습니다. 역시나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아. 수연이 서진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진은 부모님과 함께 수연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와 선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학교 화단 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고 꽃을 정리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할아버지가? 서진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창호였습니다. 78세의 할아버지가 환경미화 작업복을 입고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기 있는 것일까? 그것도 하필 환경미화원 복장으로. 창호는 어젯밤 마음먹었던 대로 새벽부터 학교 정리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평소와 다름없이 환경미화 작업복을 입고 화단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손녀의 졸업식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나마 서진의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손녀가 당황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단 쪽에서 조용히 일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호를 발견하고 당황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수연이나 다른 친구들이 알아차리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서진아, 저기 화단 정리하시는 분 혹시 내가 아는 분이야? 수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와 자신이 닮았다는 것을 눈치챈 걸까요? 아니야, 그냥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이겠지. 서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수연은 다행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창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정말 성실하시네요. 졸업식 날인데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한 어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가 말하길 매일 새벽부터 오셔서 학교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더라고요. 다른 어머니도 맞장구 쳤습니다. 서진은 그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니 조금은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할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알아차리지는 않을까요? 오전 10시가 되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강당으로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부모님과 함께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뒤를 돌아보며 창호가 따라오지는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강당 입구에서 서진은 잠깐 멈춰섰습니다. 혹시 안에서 할아버지를 마주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강당 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3학년 학생들은 앞쪽에 앉았고 학부모들은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진의 부모님도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친구들과 함께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수연 옆자리에 앉으면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창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밖에서 계속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나가는 길에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서진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졸업식 후에는 기념사진도 찍어야 했습니다. 가족사진을 찍을 때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은 당연히 할아버지도 함께 찍자고 할 텐데 서진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졸업식이라는 기쁜 날인데 마음 편히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온통 할아버지 걱정뿐이었습니다. 졸업식 준비가 한창인 강당 밖에서는 창호가 묵묵히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강당 주변을 정리하고 학부모들이 나중에 앉을 벤치들을 닦아주었습니다. 혹시 손녀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해서 강당 창문 근처에서 일했지만 안에서는 서진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당에서 나온 한 교사가 창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미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진의 담임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졸업식이라 일찍 퇴근하셔도 되는데 왜 계속 일하고 계세요? 정미영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창호와는 3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같은 특별한 날에 학교가 깨끗해야죠. 아이들의 마지막 날인데. 창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졸업생 중에 손자나 손녀가 있으신가요? 오늘 유독 더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요. 정미영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창호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손녀가 자신과의 관계를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냥 아이들이 모두 소중해서 그런 거예요. 창호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서진의 마음을 생각하면 솔직히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강당 안에서는 서진이 여전히 초조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설레하며 졸업식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서진만은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할아버지와 마주칠지 모르는 상황.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서진은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명덕 중학교 졸업식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강당 안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고 무대 위에는 교직원들이 차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대에서 김영태 교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졸업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영태의 개회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모두 무대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편 출입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창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청소용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호는 가능한 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졸업식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벽 쪽으로 몸을 낮추며 이동했습니다. 강당 청소를 위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대 위에 김영태 교장이 창호를 발견했습니다. 김영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이크를 든 채로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대에서 내려와 창호에게 걸어갔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교장의 행동을 주목했습니다. 왜 갑자기 개회사를 중단하고 내려오는 걸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김영태는 창호 앞에 도착하자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정중한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아주 높은 분을 모시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이런 곳에 계십니까? 김영태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장님이라는 단어가 강당 안을 맴돌았습니다. 순간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청소용품을 들고 들어온 그 할아버지를 교장이 이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서진은 앞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이사장님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 서진의 팔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아, 설마 저분이 내 할아버지야?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소용품을 든 노인을 교장이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다니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강당 한쪽에서 한 학부모가 일어났습니다. 저분이 혹시 명덕중학교를 설립하신 그 이창호 이사장님이신가요? 나이가 지긋한 한 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김영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45년 전 이 학교를 설립해 주신 이창호 이사장님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강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그 유명한 이창호 이사장님이시구나. 45년 전 이 지역에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멀리까지 다녔는데 이사장님께서 사재를 털어서 이 학교를 만들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직접 청소를 하고 계셨다니.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창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명덕중학교 설립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진은 그 대화를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학교를 만드신 분이라고? 45년 전에 학교를 설립하셨다고? 그럼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창호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손녀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교장 선생님, 저는 그냥 청소를 하려고 왔을 뿐입니다. 졸업식에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하겠습니다. 창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때문에 그 말도 강당 전체에 들렸습니다. 김영태는 더욱 정중해졌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청소를 하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졸업식이니 특별히 단상에 앉아 주십시오. 그때 다른 교사들도 하나둘씩 일어났습니다. 정미영 선생님을 비롯해 여러 선생님들이 창호에게 다가와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졸업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사들의 정중한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평소 존경하고 있던 분이 바로 앞에 계신다는 것에 모두들 감격했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명덕중학교 설립자라니, 환경미화 일을 하시는 할아버지가 이 학교를 만드신 분이라니 도저히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서진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서진아, 진짜야? 내 할아버지가 이 학교를 만드신 분이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박이네, 서진이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 설립자셨구나. 와, 진짜 부럽다. 그럼 서진이는 이 학교의 공주님인 셈이네.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를 숨기고 싶어 했던 서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강당 뒤쪽에서는 서진의 부모님도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단순히 환경미화원으로 일한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옛날에 교육 관련 일을 했다는 것은 들었지만
이렇게 큰 학교의 설립자이면서 현재까지 이사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겸손한 성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직접 청소를 하고 계셨다니 존경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창호는 어쩔 수 없이 김영태의 안내를 받아 무대 앞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주인공인 날입니다. 창호의 겸손한 모습에 강당안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의 감탄과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요. 저런 높은 분이 직접 청소를 하시다니 겸손의 표본이시구나. 학부모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창호에 대한 존경심이 강당 안에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끄럽고 놀라우면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가 졸업식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었다니.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던 걸까요? 왜 이사장이면서 환경미화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서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창호가 강당 앞쪽에 자리를 잡은 후 김영태 교장은 다시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개회사를 이어가기 전에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졸업식을 계속하기 전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특별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태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45년 전 이 지역에는 중학교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편도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지늘길에서 넘어지기 일쑤였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며 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김영태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한 분이 나서셨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 땅을 사고 학교를 지어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김영태가 창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창호 이사장님이십니다. 강당 안에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명덕중학교를 졸업한 학부모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창호의 도움으로 학교를 다녔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할아버지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 오셨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김영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학교를 돌보셨습니다. 매년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시고 도서관 건립과 컴퓨터실 확충 등 시설 개선에 사재를 투자하시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때 한 교사가 무대 뒤에서 커다란 액자를 가져왔습니다. 명덕중학교 설립 당시의 기념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창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학교 설립 당시의 사진입니다. 김영태가 액자를 들어보이자 강당 안의 사람들이 모두 주목했습니다. 사진 속의 33세 청년은 분명히 창호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삽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진지함과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그 사진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의 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의 겸손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창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과 교육청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모두 모여 축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장님은 그때부터 직접 몸을 움직여 일하셨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감독까지 모든 것을 직접 챙기셨습니다. 김영태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학교가 완공된 후에도 이사장님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 진로 상담과 대학 진학 지도, 그리고 졸업생들의 취업까지 직접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보던 그 할아버지가 학교 설립자였다니 모두들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서진의 옆자리에 앉은 친구들도 계속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정말 대박이다. 내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를 만드신 분이야? 진짜 몰랐어? 우리가 다니는 이 학교가 내 할아버지 학교였다니. 친구들의 질문과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현실 같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김영태는 마지막으로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 이 졸업식이 가능한 것도,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이창호 이사장님 덕분입니다. 또다시 강당 안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창호는 그 박수를 받으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45년간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대단한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니. 박수가 끝난 후 김영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지금도 매일 새벽 5시부터 학교에 나오셔서 환경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높은 지위에 계시면서도 몸소 실천하시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서진은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이면서도 환경미화 일을 하시는 이유, 그것은 진정한 교육자의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학교의 모든 일이 소중하다. 청소도 교육의 일부다라고 하시면서요. 김영태의 말에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호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진도 이제야 할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환경미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대한 사랑과 교육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학부모가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그 말을 시작으로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씩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 동네가 자랑스럽습니다. 학부모들의 진심 어린 감사가 이어졌습니다. 창호는 그 모든 감사를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서진은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단순히 환경미화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학교가 할아버지의 꿈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서진은 할아버지의 직업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교육에 대한 꿈을 실현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분명 서진의 진짜 마음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졸업식에 와서 손녀를 지켜봐 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서진은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영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학교에서 꿈을 키운 우리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졸업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서진의 마음은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할아버지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졸업식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서진은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사장이면서도 환경미화 일을 하시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 의문은 곧 풀릴 예정이었습니다. 졸업장 수여식이 끝난 후 한 학부모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께서 왜 직접 환경미화 일을 하시는 건가요? 김영태 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그 이유에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강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서진도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5년 전 이사장님께서는 평생의 동반자를 잃으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를 하셨거든요. 김영태의 목소리가 숙연해졌습니다. 사모님의 유언은 이랬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높은 곳에만 있었어요.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사세요. 그래야 진정한 교육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때 창호가 천천히 일어나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창호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당신은 학생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지 정말 알고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창호가 잠깐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서류만 보고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학생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진은 할아버지의 진솔한 고백을 들으며 새로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할아버지도 성찰하고 변화하려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학교의 구석구석을 직접 보고 학생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생활해 보기로 말입니다. 창호가 서진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새벽부터 청소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진짜 일이라는 것을요. 강당 안의 사람들이 창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매일 청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교실이 더 춥고 어느 화장실에 문제가 있는지, 학생들이 어떤 것을 불편해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창호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일하며 얻은 소중한 깨달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있을 때는 학생들이 저를 어려워했는데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으면 편하게 말을 걸어주더군요. 서진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복도에서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는 모습을, 그런 소중한 순간들을 자신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학생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교실 천장에 물이 새요. 할아버지, 계단 난간이 흔들려요.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학교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창호의 말에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대화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교육은 함께 땀 흘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호의 철학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내의 유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서진의 머릿속에 어젯밤 통화가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한 말들이 하나하나 기억났습니다. 엄마 아빠만 모시고 조용히 하려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부담스러워서요. 친구들도 가족을 많이 안 모시고 온다고 했어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며 졸업식에 오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더욱 마음 아픈 것은 할아버지가 서진의 거짓말을 다 알고 계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녀를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손녀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서진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명 많이 실망하셨을 거야. 서진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손녀를 사랑해 주신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김영태는 창호의 또 다른 면을 소개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학생들의 성적보다 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이 있으면 직접 불러서 상담해 주시고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을 들은 서진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자신은 체면만 생각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사장님께서는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졸업하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김영태가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 졸업하는 이서진 학생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서진이가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지도 말이죠. 서진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셨다니. 자신은 할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사장님께서는 며칠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졸업하는 날이 가장 기다려진다. 손녀의 졸업식을 놓칠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들은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더욱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의 졸업식을 기대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니.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손녀의 졸업식을 놓칠 수 없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할아버지가 서진의 거짓말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젯밤 전화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알겠다, 서진아.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할아버지는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게.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아쉬움과 실망. 하지만 그 속에는 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제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태는 창호의 더 깊은 철학을 소개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진정한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들은 서진은 뜨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사셨는데 자신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으니까요. 실제로 이사장님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졸업 후에도 자원봉사를 계속하는 학생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학생들이 유독 우리 학교에 많습니다. 서진은 그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의 교육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난해 졸업한 한 학생은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에 와서 후배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이라고 하더군요. 김영태의 말에 강당안의 학부모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호의 교육이 얼마나 뿌리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학교를 위해 헌신하고 계셨는데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직업을 친구들에게 숨기려 했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정말 이기적인 손녀였구나. 서진의 마음속에서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남을 위해 사셨는데 자신은 체면만 생각했으니까요. 김영태는 창호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최근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졸업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취업, 창업까지 도와주시겠다고요. 그 말을 들은 학부모들이 감탄했습니다. 아직도 학생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니. 이사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이 학교가 계속 발전해야 한다. 그러려면 졸업생들이 성공해서 후배들을 도와주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요. 창호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히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서진은 그런 할아버지의 계획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멀리까지 생각하고 계시는데 자신은 당장의 체면만 걱정했으니까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서진은 마음속으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을 몰라본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더욱 마음 아픈 것은 할아버지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손녀의 졸업을 지켜보고 싶으셨을 텐데,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할아버지는 평범한 가족으로 참석하실 수 있었을 텐데, 서진은 자신의 잘못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를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것도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김영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명덕중학교가 지금까지 이 지역 최고의 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사장님의 이런 헌신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학생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창호에게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존경의 인사였습니다. 창호의 희생과 헌신을 이해하게 된 후에 감사였습니다. 창호는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손녀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습니다. 서진은 앞자리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왜 울어?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대단하셔서 그래. 서진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철없음과 할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김영태가 마지막으로 창호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호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간청에 못 이겨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교육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창호의 겸손한 말에 강당 안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학교의 진짜 주인공은 학생들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더 큰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창호가 서진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직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서진은 더욱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지위나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창호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강당 안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에 젖어 박수를 쳤습니다. 서진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갈 무렵 서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했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 되었습니다. 졸업식이 모든 순서를 마치고 끝났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강당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수연이 서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정말 부러워. 내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다른 친구들도 서진을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친구들의 말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만 할아버지의 진가를 몰랐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서진아, 우리 진짜 몰랐어. 내 할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분이셨다니. 앞으로는 할아버지 뵐 때마다 인사드려야겠어.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서진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드러났구나. 강당이 거의 비워진 후 서진은 천천히 일어나 할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창호는 강당 한쪽에서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났으니 마무리 정리를 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창호가 고개를 돌려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서진아, 졸업 축하한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 순간 서진은 할아버지께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했어요. 간단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창호는 손녀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니? 어제 거짓말한 것이오. 그리고 할아버지를 제대로 몰랐던 것이오. 서진의 고백이었습니다. 창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진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진아, 할아버지가 하나만 물어볼게. 지금 할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진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정말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세요. 창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럼 됐어. 그게 할아버지가 듣고 싶었던 말이야. 창호의 단순하면서도 따뜻한 반응이었습니다. 서진은 할아버지가 복잡한 설명이나 긴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서진은 졸업식 내내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제가 부끄러워한다는 걸 아셨어요? 창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작년 체육대회 때부터인 것 같구나. 할아버지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내가 못 본 척 했잖아. 서진은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일부러 다른 곳을 봤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마음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지. 하지만 금방 이해했어. 내 나이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창호의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서진은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자신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지. 학부모 상담 때도 할아버지가 가려고 하니까 아빠한테만 가달라고 했고, 학교 행사 때도 할아버지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창호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진은 할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할아버지에게는 서진이와 관련된 모든 일이 소중하거든. 창호의 말에 서진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제 전화할 때도 거짓말인 걸 아셨죠? 물론이지. 엄마 아빠만 모시고 조용히 하고 싶다는 말이 이상했거든. 할아버지만 빼고 가족들을 모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창호의 말에 서진은 자신의 거짓말이 얼마나 어설펐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거든. 할아버지의 세심한 관찰력에 서진은 감탄했습니다. 역시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구나. 그런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할아버지가 강요해서 바뀌는 마음은 진짜가 아니거든. 할아버지의 깊은 지혜였습니다. 서진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해 주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화나지 않으셨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창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화나지는 않았지만 속상하기는 했어. 특히 내가 할아버지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기를 꺼려하는 걸 알았을 때는 더 그랬지. 할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서진은 할아버지도 상처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걱정이 더 많았어. 내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아이로 자랄까 봐서 말이야. 걱정이요? 응. 할아버지가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직업으로 판단하게 될까봐 걱정됐거든. 창호의 교육적 우려였습니다. 단순히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진의 인격 형성을 걱정하신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오늘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았거든요. 그래, 하지만 갑자기 완전히 달라지려고 하지는 마. 천천히 조금씩 변해가면 돼. 창호의 조언이었습니다. 성급하게 변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비슷했거든. 체면을 많이 생각하고 남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했었어. 창호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무시당하기 싫어서 비싼 양복 입고 고급차 타고 다녔었어. 사람들이 인정해주기를 바랐거든. 서진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지금의 겸손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걸 말이야. 할아버지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습니다. 그때 서진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할아버지처럼 남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창호가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여름방학 때 한번 와볼래? 할아버지가 하는 일을 직접 보여줄게. 정말요? 응. 하지만 체험 정도로만 하자. 너는 내가 해야 할 공부가 더 중요하거든. 할아버지의 균형 잡힌 조언이었습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본분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저도 할아버지처럼 환경미화 일을 배워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새벽 일찍 일어나야 하고 더운 여름에 땀도 많이 흘려야 해. 창호가 미리 각오시켜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면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왜 이 일을 하시는지 직접 느껴보고 싶어요. 서진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창호는 그런 손녀가 기특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만 더 약속해도 될까요? 뭔데? 앞으로는 할아버지를 친구들에게 자랑할게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소개할게요. 서진의 진심 어린 약속이었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하지만 자랑만 하지 말고 할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도 설명해줘. 그럼 친구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간단해.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교육이 뭔지 보여주시는 분이야라고 하면 돼. 창호의 대답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이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서진은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아빠도 할아버지가 이사장이신 걸 몰랐나요? 창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빠는 알고 있었지. 하지만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왜요? 내가 학교에서 특별 대우받을까봐 걱정돼서. 할아버지 덕분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서진은 할아버지의 깊은 배려를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할아버지 힘으로 뭔가를 얻는다면 진짜 노력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까봐 걱정됐거든. 할아버지의 교육 철학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깊이 생각해 주시는지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당을 나서면서 창우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구나. 할아버지도 많이 배웠어. 할아버지가 배우신 게 있어요? 응.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리고 서진이가 진심으로 변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창호의 말에 서진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할아버지께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면서 서진은 뒤돌아 명덕중학교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학교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꿈과 사랑이 담긴 특별한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고등학교에 가면 후배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명덕중학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분이 돌봐주고 계시는지 말이에요. 그래, 하지만 과장하지는 마. 사실 그대로만 말해줘. 할아버지다운 겸손한 당부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서진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무거운 부담감은 사라지고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무슨 기회?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 기회요. 만약 오늘이 없었다면 계속 몰랐을 거예요. 서진의 감사 인사였습니다. 창호는 그런 손녀가 대견했습니다. 서진아, 할아버지도 고맙다. 내 덕분에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었거든. 제 덕분이요? 그럼. 내가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지. 뭘 깨달으셨어요? 손녀가 할아버지를 이해해주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야. 창호의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자신도 할아버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할아버지와 손녀가 되었습니다. 서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새로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서진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진은 동네 복지관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분들께 점심 배식을 도와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창호는 이미 5년 전부터 이곳에서 봉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서진이 한 할머니께 물을 따라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고맙구나, 이쁜 아가야. 참 착한 아이네. 서진은 그런 할머니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런 봉사가 즐거웠습니다. 봉사가 끝난 후 복지관을 나서면서 창호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오늘도 수고했어. 3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구나.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요. 서진의 진심 어린 대답이었습니다.
정말로 할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서진아, 내가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 처음에는 며칠 못 갈 줄 알았거든. 창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할아버지를 따라온 거였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더라고요. 서진의 변화는 봉사활동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서진의 달라진 모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 학교에서 만난 첫 번째 친구는 박지원이었습니다. 지원이는 어느 날 서진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서진아, 너 정말 신기해. 다른 애들은 명품 가방이나 비싼 옷 이야기만 하는데 너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더라. 서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잖아. 뭐가?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라든지. 서진의 대답에 지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우리 할아버지 덕분이야. 서진이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학교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하시는데?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시고 우리 동네 중학교에서 환경관리도 하셔. 서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창피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 나이 많으신데도 그런 일을 하시다니. 지원이의 감탄에 서진은 더욱 뿌듯해졌습니다. 응, 우리 할아버지 정말 멋지셔. 나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친구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진아, 우리도 그 봉사활동 참여할 수 있어? 정말? 함께 가고 싶어? 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우리도 의미 있는 일 해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서진의 친구들 몇 명이 복지관 봉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창우는 그런 서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서진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우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졸업식 이후로 가족 모임이 더 자주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서진이가 요즘 친구들한테 아버지 자랑 많이 한다던데요. 아버지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어떤 자랑을 하는데? 창우가 궁금해했습니다. 서진이 조금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복지관에서 봉사하신다는 얘기하고 정말 멋진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래? 모두 할아버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들도 봉사활동 해보고 싶다고 하고요. 창우는 그런 서진이 기특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변했구나. 어머니 선영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보기에도 내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어. 정말요? 응,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겼고 무엇보다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모습이 보여서 좋아. 가족들의 칭찬에 서진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이 가장 좋았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창우와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즘 자주 함께 산책하는 것이 두 사람의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사실 저 할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서진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창우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아니에요. 제가 고마운 거예요.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뭘 배웠는데?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고요. 서진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창우는 손녀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확신해요. 뭘?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라는 걸요. 서진의 말에 창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서진아, 할아버지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서진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반장에 출마할 때도 서진은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반이 서로를 외모나 성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마음과 노력을 인정해주는 반이 되고 싶어요. 서진의 공약이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서진은 반장에 당선되었고 정말로 따뜻한 분위기의 반을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은 창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우리 반에 좀 소극적인 친구가 있는데 다른 애들이 그 친구를 많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시했을 텐데. 서진의 기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나 보구나. 할아버지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요. 서진의 바람이었습니다. 창호는 그런 손녀가 정말 대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서진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와 복지관에 다녀왔다. 할머니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기뻤다. 할아버지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남을 위해 자연스럽게 봉사하고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실천하는 것. 나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할아버지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서진의 진심이 담긴 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의 마지막에 서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할아버지를 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할아버지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손녀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서진에게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호에게도 서진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손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